안녕하세요. 호리병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 선수인 김하성은 올해 팀의 주전 유격수로 거듭나며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였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와 안정적이면서도 화려한 수비는 이제 김하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런 김하성은 올해 대단한 영예를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바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인데요. 김하성은 댄스비 스완슨, 미겔 로하스와 수상을 놓고 겨루게 되었습니다. 감독과 코치 등 현장 지도자들의 투표가 75%, 그리고 통계 지표가 2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은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처음으로 골드글러브 수상의 쾌거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최유력 후보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스완슨의 벽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높기 때문이죠. 투표인단이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감도 있겠지만 모든 선수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투표인단도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수비 지표는 공격이나 투구 지표에 대해 연구가 덜 됐고 아직은 모든 기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비 지표마다 선수들의 수치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죠.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각광받는 수비 지표는 OAA입니다. 스태캐스트 시스템이 타구의 질과 방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지를 집계합니다. 마냥 쉬운 타구만 처리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닌 지표가 OAA라고 할 수 있죠. OAA에서 최강자는 스완슨이었습니다. 올해 스완슨은 플러스 20의 OAA를 기록했는데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75% 정도의 처리율이 기본인데 스완슨은 실제로는 78%를 성공시켰습니다. 못 잡을 타구들을 더 많이 처리했다는 것이죠. 로하스는 플러스 10이었고 김하성은 플러스 6으로 이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다만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3위 내입성은 보장하는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하성은 전반적인 수비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리그에서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는 인상이 짙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골드글러브 수상의 기회는 매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김하성은 뛰어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SSG 랜더스 좌완 불펜 김택형이 예전에 함께 뛰던 선배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택형은 26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자체 청백전을 앞두고 하성이 형은 정말 승부욕이 강하다. 내가 기억하는 그 형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한 타석도 못 치고 들어오면 엄청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택형이 기억하는 김하성은 2015년, 2016년입니다. 물론 기억할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김택형도 신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김하성에 대해 많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남아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택형은 한 번 못 치고 들어오면 엄청 화를 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는 엄청 집중했고 잘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은 올 시즌 빅리그 두 번째 시즌을 보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117경기에서 타율 2할 1위, 8홈런 34타점에 그쳤습니다.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성적이었죠. 그러나 올 시즌에는 150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1위, 11홈런, 5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공격 지표에서 지난 시즌보다 나은 기록을 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비로 중용을 받았죠. 비록 김하성의 빅리그 가을 야구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끝났지만 내셔널리그 서부 강호팀에서 뛴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올해 샌디에이고의 가을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비록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샌디에이고가 1승 4패로 허무하게 밀렸지만 김하성만큼은 꽤 눈에 띄는 활약을 남겼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포스트 시즌 동안 타율이 2할이 채 되지 않는 1할 8푼 6리에 그쳤지만 지난 23일 필라델피아 원정을 포함해 결정적인 타격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잔 실수가 없어 샌디에이고가 와일드카드 디비전 시리즈를 거쳐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오르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김하성의 수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12경기를 소화한 데다 부동의 주전 유격수로 여겨졌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만큼 기대를 걸 만합니다. 애틀랜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디비전 시리즈 4경기만을 소화했고 마이애미는 ILPS 무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수상 여부와 별개로 김하성이 NL 내야수 부문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 사례라는 점을 주목합시다. 내야에서 가장 넓은 수비 범위를 책임져야 하는 유격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죠. 2012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추신수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아메리칸 리그 골드글러브 우익수 부문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던 터라 김하성의 수상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과연 김하성 선수는 수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들 한국 야구의 희망, 김하성 선수를 응원해줍시다. 김하성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